오늘은 홍릉홍 완전 정복 네 번째 이야기로 기기묘묘한 인연들입니다. 저녁 무렵 희봉이 왕씨 부인을 찾아가 문안을 드린 뒤 여러가지 문제를 의논했는데 왕씨 부인은 세세한 것까지 상의를 하는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를 보면서 그녀도 가모의 며느리란 점을 생각해 보았는데 자기는 시어머니 가모에게 그렇지 못한 것을 생각해 다음날 대부인에게 동부댁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희봉이를 본 보옥이 동부댁에 함께 가겠다고 떼를 썼는데 귀여운 손자가 하자는 일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할머니는 보옥을 희봉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왕희봉이 탄 마차가 영국부 의문에 도착하자 가진의 부인 우씨, 가용의 부인 진씨 등이 마중을 나왔는데 자기 친정 동생을 보고 싶다고 했던 보옥에게 마침 여기 와 있으니 만나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옥은 진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키는 보옥이보다 약간 큰 데다가 얼굴빛이 해맑고 눈이 서글서글한 청년으로 수줍음 타는 여자애처럼 중얼거리듯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아이들끼리 어울려 놀았는데 보옥과 진종은 친구처럼 친해져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진종과 이야기하는 동안 보옥은 진종이 자기 또래인데도 생각이 너무나 반듯해서 놀라게 됩니다. 자신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런 의젓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너무 응석바지로 컸다는 자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편 진종은 진종대로 보옥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은 왜 초라한 집안에 태어나 부귀영화를 모르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은근히 속이 상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보옥이 공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진종은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일이 바빠 공부를 돌봐줄 틈이 없어 공부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옥은 자기 집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자고 하는데 진종이 보옥 아저씨가 그래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자신을 아저씨라고 불러주는 바람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밤이 으쓱해지자 우씨가 하인을 불러 진종을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분부했지만 데려다 줄 하인을 데리러 나간 시녀가 한참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씨가 재촉을 하자 초대라는 하인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가 술이 취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는 증조부를 모시고 전쟁에 나가 증조부의 목숨을 구해 미세가 대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씨의 이런 나약한 말을 듣고 있던 희봉은 더 듣기가 싫어 마차를 준비해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당에서 하인의 감독과 초대가 욕설을 하면서 한바탕 굿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그냥 지나쳐 희봉을 마차에 태워 보내려던 가용이 참다 못해 초대를 묻고 내일 술 깬 뒤 그 죄를 따지겠다고 하자 초대는 젊은 주인이 안중에도 없어 그에게 독설을 퍼부어댔습니다. 나를 죽여라. 내가 죽으면 혼이라도 사당에 찾아가 너희 조상들에게 낱낱이 다 고해 바치마. 이 집안에 이런 개돼지가 생겨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밤낮으로 재 긁는 놈, 시동생하고 붙어먹는 일, 난 너희들이 지난밤에 한 비밀들을 다 알고 있다 이놈들아. 인간 같자는 놈들. 재 긁는 놈이란 시아비가 며느리와 간통하는 일을 말하는데 하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지 않았더라면 이 악담이 어디까지 갈지 몰랐고 희봉 일행은 마차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보옥이 물었다. 재 긁은 일이 뭐야? 아유, 도련님도 참. 저런 술주정꾼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어떡해요? 지체를 생각해야지. 그런 말은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하는 게 양반의 도리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보옥은 궁금한 게 많았다. 그러면 지난밤에 한 비밀은 뭐야? 자꾸 그러시면 할머님한테 일러 볼기를 맞게 할 거예요. 보옥은 볼기를 맞는다는 말에 얼른 말을 바꾼다. 귀먹은 벙어리가 될게요. 용서하세요. 어느덧 마차가 영국부에 도착해 두 사람은 할머니께 인사를 올리러 갔는데 보옥은 진종을 만나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희봉은 진종을 보옥과 함께 공부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물론 대찬성이었고 골패놀이에 이겨서 모래하는 창극을 보러 가게 됐으니 그날은 할머님도 함께 가자고 하자 대부인은 흔쾌하게 그러자고 합니다. 마침내 창극을 보는 날이 밝자 영국부의 오씨 부인이 약속대로 마차를 보내 영국부 손님들을 모셔갔는데 대부인 왕씨 부인 회봉은 물론 보옥과 대옥이도 함께 창극을 보러 그 대열에 끼었습니다.
1차 공연이 끝나자 대부인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왕씨 부인이 할머니를 모셔야 했는데 보옥도 할머니가 돌아올 때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글씨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자 보옥은 집을 뛰쳐나가 보차의 병문안을 가기로 합니다. 바느질을 하고 있던 보차가 보옥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보차는 옷차림도 수수하게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프다더니 이젠 좀 나았나요? 내 덕분에 좀 괜찮아졌어요. 보차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며 모두들 옷구슬 이야기를 하던데 나한테도 한번 보여줄 수 없나요? 하고 요구하듯 물었다. 보옥은 그의 말에 압도당한 듯 아무 말 없이 목걸이를 풀어 보차의 손에 쥐어주었다. 옥은 겨우 새알만하였는데 영롱한 빛을 띠고 투명하면서도 안개가 낀 듯했다. 보차는 옷구슬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듣던 대로 거기엔 2줄짜리 시구가 새겨져 있었다. 글자는 총 8자로서 고대 문자였다. 막실망망, 선수항창, 잃어버리지도 말고 잊지도 말라. 신선 같은 수복이 항상 있으리라. 보차는 구슬 속의 시를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외웠는데 옆에 있는 앵아가 그 글귀를 보니 보차 목에 걸고 있는 글 구절하고 좋은 대조가 된다고 하고 보옥은 그것을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보차는 하는 수 없이 목걸이를 떼어내 보여주었는데 본래 있던 게 아니라 어떤 노승이 준 거로 보옥의 옷구슬에 비해 값진 게 못 된다고 했습니다. 보옥이 황금 패물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 글귀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보옥의 옷구슬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고대 문자였습니다. 불이부엽, 박령연계, 떨어지지도 말고 버리지도 마라. 청춘이 언제나 함께 있으리라. 보옥 역시 아까 보차가 하던 것처럼 시구를 중얼중얼 외웠다. 누나의 이 8자와 내 8자는 딱 한 쌍의 대구야. 어떻게 이런 희한한 일이 있느냐면서 보옥이 보차의 옆에 가 앉았다. 두 사람은 보차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은은한 향기가 난다는 이야기부터 보차가 먹는 약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시녀가 들어와 대옥 아가씨가 왔다고 아랬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옥이 불쑥 머리를 내미는 통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보옥은 낯이 빨개지기도 했다. 아차, 내가 못 올 대를 온 것 같군. 대옥이 짐짓 몸을 돌려나갈 자세를 취했다. 그렇거나 말거나 보옥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기를 권했다. 자, 여기 앉아. 이 손님이 병문안 온 줄 알았으면 나는 다음에 올 걸 그랬지. 보옥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한 사람씩 번갈아 와야 이 언니도 심심치 않지. 한꺼번에 밀어닥쳐서 오히려 폐가 되지 않을까 말이야. 괜찮아요. 일단 오셨으니 좀 앉으세요. 보옥은 보차, 대옥과 이야기를 하다 술을 많이 마시고 밤이 이슥하도록 놀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직도 취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보옥은 아침에 마시던 풍로차를 유모인 이씨 아주머니가 먹어버렸다는 소리에 할머니한테 일러서 내쫓아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자 안방에 있던 대부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스비는 방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이 허물을 뒤집어쓰면서 변명을 해서 대부인은 겨우 들어갔고 스비는 보옥에게 할멈을 내쫓으면 자기들도 함께 따라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스빈의 나무람에 보옥은 아무 말도 못했다. 스빈은 어린애 안듯 보옥을 안아 침상에 눕혔다. 언제부터인지 보옥은 스빈의 냄새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 냄새를 맡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 스빈은 보옥의 목에 걸린 통영옥을 떼내어 자기 손수건에 싸서 이불 밑에 넣어주었다. 이튿날 아침 진종이 오자 보옥은 진종을 할머니에게 인사시켰고 할머니는 진종에게 염낭과 금괴성을 선물로 내주었는데 금괴성은 학문을 관장하는 신령입니다. 할머니는 집이 멀면 공부하러 왔다 갔다 하기에 불편할 테니 보옥이와 함께 있어도 좋다고 하는데 진종은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버지 진업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업은 영선랑이란 하급 관리직을 맡고 있는 칠순 노인네로 50이 넘어 뒤늦게 아들 하나를 두게 된 것이 진종으로 돈이 없어 선생도 모셔주지 못하던 처지였는데 한시름 놓은 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위 가경에게 부탁해 영국부 가숙에 입학시키려 하던 참인데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져서 이런 행운을 얻게 되었으니 여간 다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업은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가대유를 찾아가 잘 부탁을 드린다고 하는데 가대유는 유명한 학자로 영국부 가숙 선생님이었습니다. 보옥이 가숙에 입학하는 날이 되자 늦잠을 잔 보옥은 서둘러 준비를 끝내고 서재에 있는 아버지 가정을 찾아갔는데 가정은 식객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나무라기부터 했습니다. 보옥은 언제 그런 꾸중을 들었냐는 듯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갔는데 진종이 벌써 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대옥에게 자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대옥에게로 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대옥을 보고 보옥이 말했다. 나 공부 다 하고 저녁에 올게. 그때 또 놀아. 그래요. 보옥이 방문을 나서려 하자 대옥이 짐짓 그를 불러 세워놓고 물었다. 보차 언니한텐 인사하러 안 가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방을 나선 보옥은 속으로 여자들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리며 진종을 데리고 딱단을 향해 갔다. 가씨 문중의 의숙은 영국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독선생을 둘 형편이 못 되는 가씨 집안의 아이들을 위해 세운 학당으로 보옥이 올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옥이 이 학당을 가겠다고 우긴 것은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서인데 얼굴이 다르고 집안이 서로 다른 아이들이 모이는 곳인지라 싸움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날도 또 한바탕 소동이 일었는데 훈장 가대유가 그의 아들 가서에게 학당 일을 맡기고 자리를 비우는 통에 패싸움이 일어났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금영이란 아이였습니다. 금영은 실컷 얻어터지고도 보옥과 진종에게 싹싹 엎드려 비는 치욕을 당했는데 금영은 집에 돌아와서도 억울함을 참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금영의 어머니 호씨는 억울하고 분하긴 아들과 마찬가지였지만 상대가 워낙 대적할 수 없는 집안의 자제인지라 그만 잊어버리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넌지시 항의할 겸 가황의 아내 금씨가 영국부로 가서 가진의 부인 우씨를 만나 인사말로 이 댁 며느리 진씨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애가 요즘 달거리를 거르더니 아파 누웠다. 임신인 줄 알고 의사한테 보였더니 그도 아니라고 하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가지는 풍자영이라는 친구가 와서 용한 의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며느리의 진맥을 부탁해뒀는데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레는 가진의 아버지 가경의 생일이라서 가진이 아버지를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가경은 이미 집을 나간 지 오래된 사람으로서 마음의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속세의 일은 잊고 싶어 했고 생일이고 뭐고 그런 건 다 부질없는 짓이라 여겨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뒤 마침내 의원이 와서 진맥을 했는데 맥을 짚어보던 의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용의 물음에 의원은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다.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라와 심기가 불편해서 생긴 병 같습니다. 무슨 일로 심기가 불편하고 우라가 치솟아 병까지 되었단 말인가? 가용은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다. 의원의 마지막 말이 더욱 가슴을 쳤다. 부인은 총명하고 신경이 예민한 것 같은데 그게 병을 만들 수도 있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넘길 일도 과도하게 신경을 쓰면 몸에 병이 된다는 진단으로 이 병에는 마음을 고쳐먹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원은 처방전을 써주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 못할 일이 아내의 병을 부추기고 있을지 가용은 답답했는데 아픈 장본인은 더 답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루몽 완전 정복 5번째 이야기 풍월보감과 진씨의 장례로 이어집니다.